은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에 이렇게 조각조각들에서 좀 출발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은희는 다른 사람이 돼갔어요. 왜냐하면 은희는 좀 훨씬 저보다 투명한 것 같아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또 실수해도 다시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막 해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내향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훨씬 은희보단 외향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 인물이 처음에는 내 감정들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다른 인물이 돼서 오히려 시나리오 쓸 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본인의 중학생 시절 같은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 게 있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여자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정말 역동적인 일들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 자라났던 저의 환경 자체가 벌새에 등장하는 동네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여서 되게 그런 겹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영지 선생님에게 이입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시작하셨다고 쓰셨는데, 영지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감독님에게도? 네, 저는 사실 뭐 딱 한 명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살면서 이렇게 시기마다 저의 영지 같은 분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제 명상을 가르쳐준 선생님도 그렇고, 대학원 선생님도 좀 저에게는 영지 선생님 같은 존재였는데, 그 대학원 선생님께서 이제 졸업하고도 제 시나리오를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벌새도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오프닝을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공포 영화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당연히 킵했죠. 이거는 저는 이제 피드백도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남의 말에는 또 휘둘리지는 않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원칙은 있어요. 10명 중 9명이 별로라고 하면 좀 빼요. 근데 이 오프닝은 진짜 한 10명 중 7, 8명이 빼라고 했는데 아슬아슬했네요. 네, 네. 근데도 저는 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 베트남의 여성 박물관에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의 머리빗, 액세서리, 노트, 이런 일상 용품들이 각각 하나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새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인 것 같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위안부 여성들이 있을 텐데, 이 피해자들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작은 이야기들,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다루게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좀 작은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했을 때는 다채롭게 입체적으로 보는 거가 남들이 안 궁금해할 얘기까지도 이렇게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활동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서 증언하는 거, 계속 그 증언에 나가셔야 되면서 그것으로만 고착돼서 보여지는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멋지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굉장한 그런 추동력, 힘? 굉장히 위험 있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또 동시에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용기를 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용기를 낸 사람도 되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시대의 또 여성분들, 그 시대의 분들은 또 굉장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굉장히 일상을 즐겁게 즐기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알고 싶고, 단순히 그 피해의 하나의 그 스냅 사진 같은 고정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에서 지금 이 시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대문자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대문자 H로 시작하는 히스토리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소문자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다채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말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독님과 평론가님이 가장 최근에 느꼈던 여성 연대가 무엇인지, 또는 최근이 아니더라도 은희가 작품 속에서 나누었던 연대처럼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제가 좀 힘들 때 누군가 오지랖을 부려서 저한테 좀 위로를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친하신 분은 아닌데 이렇게 그걸 알고 마음을 알고 이렇게 다가와 주셨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런 예기치 못한 위안을 받고 저도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힘들 때 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여성 연대, 일상의 연대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그냥 남의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거. 우리가 조금 그래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더 많이 살면 살수록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아프면 이게 내 행복에도 이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고 나아가는데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